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정세윤입니다. 지역의 농협과 수협, 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8일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북 지역 곳곳에서 기부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돼서 그야말로 과열과 혼탁의 선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지역 내 크고 작은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김성희 변호사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남우 기자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서 치러지는 이 조합장 선거는요, 각 지역이 협동조합의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전북 지역 조합장 선거의 규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우 기자님. 네, 일단 이번 선거는 3월 8일 날 실시가 됩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이고, 일단 등록을 마감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전북 지역에서는 농축협이 94개, 그리고 수협이 4개, 산림조합이 13곳을 포함해서 전북 지역에서는 현재 111개 조합 대표자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후보자는 253명이 등록을 했는데 경쟁률을 보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이번에 이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 부안 중앙농협, 그리고 부안 군산 산림조합, 그리고 익산 망성농협 세 곳인데 이곳은 세 곳 모두 5명 후보가 출마해가지고 후보가 가장 많은 이 경쟁률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곳이 있는데요. 네. 일단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곳인데 일단 정읍의 생골농협 허수정 후보, 그리고 정읍 원해농협 이대건 후보 포함해서 모두 21곳이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요,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게 될 텐데요. 조합장 선거는 현재는 지금 위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죠. 그래서 김성희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협동조합은 자치조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발을 하면 되거든요. 조합원들끼리. 네. 그런데 이제 너무 혼탁 과열 양상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선거 관리에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공직선거를 관리하면서 그 노하우를 축적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했는데요. 그래도 워낙 적은 수의 그 유권자 조합원들 속에서의 그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그 어떤 부정이나 혼탁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시조합 선거에서 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비 후보 등록 제도가 없어서, 물론 이제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 후보자들이 기부행위는 금지되긴 하지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관리기구에서 그 감시를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 제도도 좀 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기본적인 선거운동 방법 속에서 뭐를 금지하는 형식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행위의 선거운동 방법만을 채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실은 이 조합선거는 조합원들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주위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가 유권자가 아니라 그중에 몇 분들만 있는 특정인들 간의 소규모의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규정을 한 것도 좀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어떤 정보를,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전달이나 정책 전달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좀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기보다는 좀 깜깜이 선거라는 그런 인식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우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선거운동 범위가 좁은 것이 좀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일단 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없고 명함 배포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허용을 안 해줬을 때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자가 알릴 기회가 없고 새로운 후보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이, 조합원들이 알 수 있는 그 막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알고 있는데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건데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어서 이거를 좀 개정해야 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국회에서 이제 눈치 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역 내 크고 작은 이슈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 전북 지역 좀 꽤 시끄러웠죠. 한 네. 가지씩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김제 지역의 한 축협에서는 조합원에게 홍어가 배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남우 기자님께서 먼저 사건의 경위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전국에 지금 홍어를 알리는 사건이 돼버렸는데 네. 일단 전주 김제 완주축협 조합장 선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 예비 후보가 냉동 홍어를 이제 조합원들에게 이제 돌렸다는 제보가 선관위 접수가 됐습니다. 일단 현재 경찰이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조합원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확인서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 경찰이 현재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경찰과 선관위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최근까지 한 20여 명이 지금 홍어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지금 자수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예비 후보는 이번에 좀 후보 등록을 좀 하지 않은 것으로 좀 파악됐습니다. 자, 이 홍어 배달 외에도요, 좀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부안과 고창 지역에서는 농협 간의 부적절한 인사 논란도 좀 제기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짚어볼까요? 네. 부안 지역 한 농협이 이제 지난 2021년 12월에 고창 지역 농협 다른 농협의 기능직 한 명 직원을 네.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그 부안 A 농협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최종 선발된 직원이 알고 보니까 인사교를 했던 그 농협의 자녀가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측에서 양쪽에서 논란이 됐는데 이제 부적절 인사 논란이라는 이 일면서 해당 이제 조합장들이 해명을 했는데 일단 현재는 농협 간 교류와 신규 채용 인사는 적절하게 진행이 됐다 절차상. 그리고 채용 당시 해당 조합장이란 자녀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조합원의 기부행위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도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 현직 조합장인 A 씨는 지난해 12월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원들한테 960만 원 정도의 음식 그리고 교통 편의를 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입후보 예정자들의 업무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쇄물들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방하는 내용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후보자가 기부 행위를 하거나 혹은 이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을 한 쪽도 물론이지만 또 받은 쪽도 모두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예, 그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적발이 되면 받은 금품의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홍어값으로 15만 원 정도 상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고 75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홍어를 그것도 배달로 네. 증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고 이러는 이유는 내가 이걸 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하는 그 세포 조직들이 이미 그룹별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생겼던 그 조직이 결국 지자체 선거,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패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선관위 위탁 선거가 됐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말 좀 더 엄밀하게 좀 감시를 해야 되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단위별 또 유권자가 적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하거나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쉬운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초가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 행위는 아니지만요. 정읍시에서 이 농협 이사직 출마를 앞둔 후보자가 또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80대 노인을 폭행했다 이런 이야기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경찰 간부를 지냈던 김모 씨가
지난 1월 11일 밤에 정읍시 산해면 모찌에서 그 해당 지역 마을 80대 송모 씨 등 2명을 약간 주먹과 발로 무차별 좀 폭행한 사건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할아버지들이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이렇게 좀 육주까지 잔치 나오고 많이 척추뼈도 골절이 되고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 과정에서 왜 이 폭행을 했냐, 이 과정에서 이분이 농협 이사 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농협 선거를 이사 선거를 나오면서 그 어르신들이 이분이 나오면 안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선거 때가 오니까 다시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폭행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너무 과한 폭행을 해서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이사직 자리를 두고 또 과열된 양상들이 폭행 사건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사건의 종결은 좀 어떻게 됐나요? 그 전직 경찰이었고 그 지역의 파출소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네. 일단 경찰 수사가 최초에는 또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돼야 수사를 진행하겠다 해서 네. 하다 보니까 당시 봐주기 수사 아니냐 좀 논란도 좀 일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치 5주 이상이 나오면 고소장이 없어도 인지 수사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전직 간부였고 하다 보니까 봐주기라는 논란이 좀 많이 있었고요. 현재 그분은 이제 구속은 됐습니다. 구속됐고 검찰의 폭행 혐의로 지금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조금은 씁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과열되고 또 부정으로 얼룩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두 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희 변호사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결국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이권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도 되고 그러면 최소한 그만큼의 뭐 어떤 보답이 있거나 그러게 되는데 그런 구조의 첫 번째는 인사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권. 네. 직접적으로 조합장이나 지자체 등들이 이권 사업에 개입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업 담당 직원들이 알아서 조합장이나 기관장들한테 뭔가 이권을 개입해 줄 수 있는 은연중에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엔 인사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권에 개입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패 구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조합장이나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또 제한하면 사업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 이제 좀 모순적인 면이 있긴 있는데 조합도 이권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부패 구조가 생겨난다면 인사제도를 좀 투명하고 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인사권 외에도 또 가질 수 있는 권력들이 좀 꽤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장 큰 게 인사권이고요. 일단 우리 공공기관하고 지자체나 하고 조합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네. 일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의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언론 감시도 많이 받고 모든 정보를 또 이렇게 공개하게 요청을 하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도 자기 조합원들 개인 정보라고 해가지고 공개도 않고 사업도 약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결정권도 조합장이 갖고 있고 반면에 감시나 비판 기능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조합장 평균 연봉도 1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봉 이외에 재량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도 자치단체장에 비해서 더 많고요. 약간 이처럼 좀 조합장들 권한이 많다 보니까 일단 많은 권한 때문에 서울 한 지역 농협에는 지금 40년째 조합장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일단은 전국 10선 현재 조합장이고 이번에 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선 이번에 당선이 되면 11선이 되는 이제 전대 후무한 기록을 세우시는 건데 네. 일단 이분이 올해가 83세인데 현재 최고령이고 만약 이번에 당선이 되면 44년째 재임하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분들이 생겨서 실은
3년임 이해는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또 농협부에서 뭘 했냐면 또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보통 그 성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보통 한 30년 정도라고 보면 조합장으로 44년, 50년 이렇게 한다는 건 솔직히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자정 노력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부터 좀 이루어져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선거의 특성을 좀 생각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규모고 투표권자, 그러니까 조합원들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옛날처럼 운동장에서 만나서 정견 발표 같은 거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적고 기간도 짧으니까 또 지역도 작고 그러니까 이런 선거는 또 그런 걸 도입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들 이전에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나 뭐를 통해서나 토론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 시켜주고. 그러니까 작으니까 그 큰 비용이나 이런 거 투입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네. 대신 작으니까 작은 방법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남우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네. 가장 크게 공감하는 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처럼 일단은 후보들의 정견 그리고 비전 이걸 좀 발표되는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토론회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토론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먼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제안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활용을 해주는 게 문자 메시지 활용인데 이 부분에서도 조합원들한테 그 휴대전화번호를 예비 후보자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네. 안 주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직 조합장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겠죠. 그래서 이 개정안에 이런 불평등한 선거운동 방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임 조합장과 그 상임 조합 간의 그 연임 제한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합장 선거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 한 번 됐죠. 약간 일부만 반영한 게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입학선거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이제 조금씩 변형을 되어가고 있는 게 이제 보면 이제 10여 년 된 거잖아요. 10년이 채 안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나 선관위, 특히 선관위에서 본인들이 선거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좀 개정은 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빨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험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국회에 올려서 국회에서 빨리 개정을 해서 실질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이 깜깜이 선거를 눈에 띄게 개선할 뾰족한 방법이 또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또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이 먼저 깨끗한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선관위에서 행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잘 받아서 그 법규 내에서 적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투표 시간이 공직선거하고 다릅니다. 공직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기준인데 조합장 선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여서 대선이나 총선
기초단체장 선거하고 좀 다르다는 시간 확인하시고 투표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조합을 위해서 어떤 장이 선출돼야 될지 더 많은 관심과 또 노력 함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